부동산 1에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1000이고요. 부동산 2에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500이고요. 부동산 3에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350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1, 2에 관해서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600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 1, 3에 대해서는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가 450의 청구 채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동저당권이 또 있는데요. 이 공동저당권자는 부동산 1, 2에 대해서 채권액 450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을 하게 된다면 채권액 600의 공동저당권자는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요. 부동산 1, 2를 동시에 배당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겠죠. 그래서 채권액 600 곱하기 부동산 2개를 더한 1500을 분모로 하고 부동산 1을 분자로 해서 계산한 400을 부동산 1에서 배당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액 600 곱하기 부동산 2개를 더한 1500을 분모로 하고 부동산 2의 가액 500을 분자로 해서 곱한 200을 부동산 2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다 600을 배당받아 가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1에 대해서는 400을 배당받아 갔기 때문에 600이 남았고요. 부동산 2에 관해서는 500에서 200을 배당받아 갔기 때문에 300이 남았고요. 부동산 3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50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요 600, 300, 400, 350을 갖고서 가압류 채권자와 공동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와 저당권이 겹치게 되면은 부동산 가액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600 잔액 곱하기 채권액 900 중에서 가압류 채권 450을 하면은 가압류 채권자 몫은 300이고요. 부동산 가액 600 곱하기 채권액 합쳐서 900, 그 중에 공동저당권 채권액 450을 곱하면 300이 되는데요. 이거는 공동저당권자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 있으면 이제 채권액을 둘로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지금 채권액은 450이니까요. 450을 300과 300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450 곱하기 분모에는 요 300과 300을 더한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요 300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225가 부동산 1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450 곱하기 300 더하기 300을 분모로 하고 이 300을 분자로 해서 곱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225가 나오겠죠. 그래서 225는 후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부동산 2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계 450만 원을 배당받아서 전액 배당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는 300을 부동산 1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부동산 3에 대해서는 350 전액을 다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액인 450을 요 300과 350에 나눠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액 450 곱하기 요 300 더하기 요 350을 분모를 하고 분자를 요 300으로 해서 계산한 207을 부동산 1에서 배당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액 450 곱하기 300 더하기 350을 분모를 하고 요 350을 분자로 해서 나온 243을 부동산 3에서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합치면은 450이죠. 그래서 역시 가압류 채권자도 공동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보면요. 가압류 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에 압류가 부동산 1과 부동산 3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와 압류는 동순위이고 같은 순위이고 가압류와 공동저당권은 같은 순위이고 공동저당권과 압류는 공동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이럴 경우에 판례는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하라고 하냐면은 안분 배당한 후 채권액에 따라 나눠 가진 후 저당권자의 부족분은 후행 압류권자의 배당액에서 흡수해라 라는 게 판례 법리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 부동산 600이 이제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가압류권자, 공동저당권자, 압류권자에게 나눠주면은 채권 전체는 450 더하기 450 더하기 600이니까 이게 분모가 되고요. 가압류 채권액 450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나눠줄 몫의 분자가 되고 공동저당권자도 마찬가지로 450이 분자가 되고 압류 채권자는 600이니까 600이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80, 180, 240이 나오는데요.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은 450인데 이거 180밖에 안 되니까 모자라죠. 그럴 때 이제 240을 이 450에 이를 때까지 흡수하는 게 판례 법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180 더하기 240 하면 420이죠. 420은 450에 못 미치니까 전액 다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가능액은 1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자의 배당 가능액은 흡수를 한 420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액을 안 보내줘서 이제 다시 또 한번 계산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동산 1에서 공동저당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치는 420이고 부동산 2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치는 300이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액 450을 이 420과 3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450 채권 나눠주면은 450 곱하기 420 더하기 300을 분모로 하고요. 이 420을 분자로 해서 계산하면은 262.5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공동저당권자가 부동산 1에서 배당받아갈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50 채권 곱하기 분모에는 420 부동산, 그 다음에 300 부동산 더하고요. 분자에는 300을 해서 나온 187.5는 이 공동저당권자가 부동산 2에서 받아갈 수 있는 배당액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 채권자는 아까 180을 받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80 그대로 남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이 부동산 1은 이제 600이 잔액인데요. 600에서 공동저당권자가 받아갈 262.5를 빼고 또 가압류 채권자가 받아갈 180을 빼면은 157.5가 남는데 이 157.5를 부동산 1 소유자에게 잉여금으로 반환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압류 채권자는 600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7.5는 압류 채권자 몫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3에 관해서는 가압류 채권자와 압류 채권자가 동순이기 때문에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하면 되죠. 그래서 350 곱하기 450 더하기 600을 분모로 하고 450을 분자로 한 150을 가압류 채권자가 부동산 3에서 배당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350 곱하기 450 더하기 600 채권액 전액 그 중에서 가압류 채권자 600을 분자로 해서 계산하면 200이 나오는데 그래서 200을 압류 채권자가 부동산 3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종합을 해보면 가압류 채권자는 부동산 1에서 180을 받아가고 부동산 2는 받아가는 게 없고요. 부동산 3에서 150을 받아가기 때문에 180 더하기 150은 330을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채권액은 450이지만 330을 배당받아가니까 전부 배당받은 것은 아니게 되죠.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자는 부동산 1에서 아까 262.5를 받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부동산 2에서 187.5를 받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262.5 더하기 180.5를 하면은 450이 돼서 공동저당권자는 채권액을 모두 다 배당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류 채권자를 보면요. 압류 채권자는 부동산 1에서 아까 남은 157.5를 받아간다고 했죠. 그다음에 부동산 2는 없고요. 부동산 3에 대해서 200을 받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합하면은 357.5를 받아가게 됩니다. 총 채권액은 600이었지만 357.5를 받아가니까 전부 배당받지는 못하게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1과 3은 잔액이 남지 않는데 부동산 2를 보면은 300 잔액 남은 거에서 아까 공동저당권자가 187.5를 가져간다고 했으니까요. 112.5가 남게 됩니다. 이 남게 되는 것은 잉여금으로서 부동산 2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